모듈이란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컨텐츠와 그 기능의 묶음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카페24의 기능이나 기능들이 모여있는 영역을 모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디자인에 보면은 변수라는 용어가 쓰여지는데, 이 변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것을 담는 그릇이 되는 게 변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변수의 속성은 보통 중괄호에다가 달러 표시가 붙고 뒤에 중괄호가 닫아지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변수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확인을 해볼게요. 추천 상품 있는 영역을 한번 클릭해 볼까요? 클릭.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HTML 파트가 보일 텐데요. 보시면은 스킨 데이터의 화이트 하이트 값과 div 그리고 각각의 이제 값들이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내용을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중괄호 달러 표시 뒤에 여기 달러가 닫아져 있는 이 부분이 보이죠? 이런 게 바로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품 목록에 사용되고 있는 변수와 태그들은요, 프로젝트 리스트 메인이라는 한 어떤 모듈 안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보시면 카테고리 타이틀 텍스트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은 추천 상품이라는 타이틀이 노출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는 어드민에 보면 상품 관리란 메뉴가 있는데요. 상품 관리에서 이름을 변경할 수가 있고, 그 변경한 값이 연동이 돼서 타이틀로 출력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프로젝트 넘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미지 미디엄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여기 보면 img src라는 거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HTML인데, 이미지 미디엄이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은요, 우리가 상품 이미지로 넣었을 때 등록이 되는 목록 이미지가 노출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고 보시면은 좀 옆으로 이렇게 보면은 아이콘 뭐 버튼 해가지고 적혀 있는 부분 중에 어디 이제 프로젝트 네임 뭐 이렇게 적혀 있는 부분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은 그 상품명이 노출이 되는 변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수들이 들어간다라는 거를 가볍게 확인을 해보았고, 130페이지 메뉴 위치를 조금 볼 건데요. 디자인 관리의 디자인 수정 버튼을 좀 활용해 볼 거예요. 만약에 내가 여기 있는 메뉴들 중에 필요 없는 메뉴가 있다라고 했을 때요. 만약 여기 상품 검색이라는 부분이 만약에 필요 없다라고 한다면, 옆에 보시면 오른쪽 상단에 삭제라는 버튼이 뜨는 걸 볼 수 있고, 만약에 여기 X를 누르면 삭제를 하겠습니까? 라고 뜨는 것도 확인되죠. 만약에 얘를 삭제하겠다라면 확인을 누르면 삭제가 되고요. 그때는 이제 아까 보셨던 검색 메뉴가 사라지고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만약 잘못 삭제했다 하면은 되돌리기를 하시면 그 바로는 살릴 수가 있고요. 만약에 되돌리기를 하지 않고 만약 저장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저장을 하게 되면은 살릴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저장을 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디자인에 대한 변경을 하기 전에는 어떤 구성 요소를 내가 잘못 수정해 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디자인을 우리가 수정을 하기 전엔 디자인 보관함에서 디자인을 하나를 복사를 해서 똑같이 하나를 백업을 해놓고 이용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어쨌든 여기서 이제 필요 없는 메뉴들이 있다면 삭제가 가능하더라 라는 거고요. 계속해서 조금 설명을 할게요. 132페이지. 내가 만약에 여기 있는 HTML을 이용을 해서 수정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요. 어떤 모듈에 대해서 얘가 삭제가 되면은 안 될지 내가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쵸? 그랬을 때 주석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주석이라는 건 설명글을 뜻해요. 그래서 이 모듈이 무엇을 나타내는지를 안내하는 설명글을 쓸 때도, 예를 들어 이렇게 꺽쇠, 느낌표, 그 다음에 빼기 요게 이제 주석 표시예요. 그 다음 여기가 예를 들어서 로고,
이렇게 적고 빼기 빼기 꺽쇠 이렇게 넣으면은 이게 간단한 어떤 주석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석글을 넣을 수가 있어요.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만약에 동작을 안 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을 때도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꺽쇠 해서 내가 닫고자 하는 부분이 만약 여기까지다. 여기까지를 만약 이렇게 닫아주시면 얘가 이제 주석 구문으로 실행이 되지 않게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설명문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자, 모듈을 삭제하게 되면 나중에 혹시 복구할 필요가 있을 때 해당 모듈을 추가하거나 기본 디자인을 추가해서 모듈을 복사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따르기 때문에 그럴 때 이런 주석을 이용하면은 모듈을 잠시 가려놓았다가 이 주석 부분만 만약에 지워주게 된다면 모듈 내용이 다시 나타나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냥 막무가내로 삭제를 하기보다 내가 이 모듈을 삭제했을 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좀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모듈을 가리는 용도로 활용을 하실 수도 있으세요. 자, 그 다음 133페이지의 내용인데요. 모듈을 이용해서 추천 상품수 변경하기 라는 부분이에요. 자, 메인 페이지에다 상품을 계속해서 등록했을 때는 메인 페이지에 노출되는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될 텐데요.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은 좋지 않기 때문에 추천 상품의 수를 내가 정리하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메뉴가 되겠죠. 만약에 메인 추천 상품이라는 부분을 여기 쇼핑몰 메인에서 추천 상품 영역을 찍어 주시면 그 추천 상품 영역이 이렇게 선택이 돼요. 이때 보시면은 나타나 있는 코드 중에 카운트라는 글자를 찾아서 수정을 하시면 그 부분에 수를 조절을 해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진열 개수를 설정하는 변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 카운트 값을 8을 주지 않고 만약에 내가 20을 주겠다라든지 30을 주겠다라든지 한다면 내가 몇 개까지 올릴 수 있게 하겠다. 요거를 잡을 수 있는 게 바로 카운트라는 부분이에요. 여기도 보면은 카운트가 지금 9라고 돼 있죠. 그쵸? 그러면 이 추천 상품은 9개까지가 올라갈 거고 내가 나머지를 추천 상품으로 더 설정을 한다 해도 9개까지만 이 화면에서 배치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원하는 카운트 값을 설정을 해주면 그 값만큼 나오게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9개니까 뭐 12개가 나오게 하겠다. 이렇게 하고 저장하면은 그대로 저장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여기 노랗게 되어져 있는 부분은요. 뭔가의 변경이 있었는데 저장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기 저장은 하나의 탭을 저장하는 거라면 여기 있는 열려져 있는 탭을 모두 저장할 때는 모두 저장을 눌러서 저장해 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135페이지를 참고해 볼까요? 모듈 리스트 알아보기라는 부분인데 디자인 관리 창에서 밑으로 내려보시면 에디봇 디자인, 디자인 관리 이것이 궁금하다, 업그레이드 소식 이런 메뉴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디자인 관리에서 매뉴얼을 눌러보시면은 각각의 쇼핑몰 현황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디자인이 어떤 것들인지 이런 개요들이 나와 있기도 해요. 그래서 디자인을 내가 더 추가하거나 구매할 때 디자인의 어떤 창에 대한 거, 디자인 기능에 대한 설명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죠. 창이 똑같이 뜨면 참 좋을 텐데 이게 똑같이 안 떠가지고 보기가 좀 힘드네요. 그죠? 일단은 그러면은 매뉴얼로 가서 좀 볼게요.
자, 디자인 관리의 디자인 편집으로 보시면은 스마트 디자인 편집창이 있고, 여기에서 각각의 디자인을 어떻게 고치면 되는지 CSS 경로랑 화면에 대한 추가 내용들이 보여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실제 이제 모듈이라는 게 바로 이 부분인데, 보통은 이제 사용자가 입력한 모듈에 모듈 아이디, 모듈명으로 판단되고 동작이 됩니다. 그래서 웹에서 보여지는 거는요, 이제 변수랑 HTML, CSS가 합해져서 이 모듈이 보여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모듈에 대해서 만약에 추가하거나 교체를 할 때는 일단 스마트 디자인 편집창에 모듈을 찍었을 때 편집 버튼이 있었죠? 거기서 내가 모듈 편집을 추가할 위치를 설정을 해서 넣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모듈 추가 버튼을 눌러서도 넣을 수가 있는데, 스마트 디자인 편집창에서 보시면 분할 보기나 HTML 보기가 뭐냐면, 디자인을 수정을 할 때 이 화면이 지금 분할 보기예요. 그리고 요 밑에가 HTML만 보는 거, 얘가 분할 보기. 요거는 이제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모듈은 여기 보시면 모듈 추가 있죠. 여기에서 내가 주요로 넣고 싶은 모듈을 선택해서 추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 컨텐츠 보시고, 여기서 만약에 이런 모듈을 넣겠다라고 한다면 여기 적용 있죠. 요걸 눌러서 넣으면은 해당 모듈이 여기 들어가서 나오게 설정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요 모듈 추가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편집 중인 창에 4단형의 q 강조형을 적용하겠다라고 한다면, 이게 적용이 돼서 여기 메뉴가 추천 상품에 메뉴가 바뀌어져서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고, 편집을 눌렀을 때는 그 모듈을 편집하는 창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모듈 편집에서 이 모듈을 다른 모듈로 바꿀 때 선택해서 만약에 골라주시면은 해당 모듈로 바뀌어서 선택한 모듈을 현재 모듈과 변경하거나 위쪽에 추가 또는 아래쪽에 추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현재 모듈에 아래쪽에 추가하겠다라고 하고 적용하면은 지금 모듈에 추천 상품이 있는 아래쪽에 추천 상품이 아까 5개짜리 하나 추가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생겨서 모듈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가 있어요. 아까 넣은 거 여기 들어있네요. 이거 삭제할게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대로 모듈은 꺼내서 넣을 수가 있고, 근데 그렇게 꺼내서 넣는 거는 위치를 잡기가 힘드니까 보통 이렇게 해당 모듈의 편집을 눌러서 그 모듈 편집에서 메뉴를 고르고 선택한 모듈을 어디에 추가할지 선택해서 적용하는 게 아마 잡긴 좀 더 편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138페이지 쇼핑몰 페이지 구조 이야기를 볼게요. 자, 카페24 쇼핑몰은요, 레이아웃이라는 영역이 있고 컨텐츠라는 영역이 있어요. 자, 일단 쇼핑몰에서는 로고나 쇼핑몰 메뉴, 그리고 사업장 주소, 이런 부분들은 페이지마다 똑같이 노출돼야 되는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수정하지 않고 한 번에 쇼핑몰을 수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레이아웃이라는 영역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내용이 항상 바뀌어지는 컨텐츠라는 영역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쇼핑몰마다 레이아웃의 개수는 다르고요. 레이아웃 개수만큼 공통된 영역은 수정해 주셔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공통 레이아웃 영역과 컨텐츠 영역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보시면은 레이아웃의 메인 페이지가 보여지죠. 다음 장으로 넘기면 서브 페이지가 보여지죠. 자, 여기서 보시면 위쪽에 있는 로고랑 옆에 있는 메뉴,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푸터 이미지가 따로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메인 페이지랑 서브 페이지 영역에 보여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공통 레이아웃에 들어있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레이아웃이 있어요. 기본 레이아웃에 CSS나 자바, 그리고 공급사 레이아웃, 공통 레이아웃, 메인 레이아웃, 인트로 레이아웃, 팝업 레이아웃 이런 것들이 있죠. 이 부분에 설정이 된 메뉴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메인 레이아웃, 이게 이제 인트로 창에 대한 레이아웃. 물론 인트로가 있다면 활용하실 테고 없다면은 아마 활용이 되지 않겠죠. 얘는 이제 팝업에 대한 레이아웃,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게 메뉴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자, 이제 141페이지 에디터에서 공통 레이아웃을 한번 열어서 볼게요. 자, 에디터에서 쇼핑몰의 메인 페이지를 한번 열어볼 건데요. 자, 기본적인 메인 페이지는 이 쇼핑몰 메인이라 적혀있는 index.html이에요. 기본적으로 쇼핑몰은 인덱스라고 적혀있는 게 제일 처음 페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메인 페이지에는 메인의 배너 이미지, 추천 상품 모듈, 신상품 모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넣죠. 화면에서 카테고리와 전체 게시판이 보이는 이유라고 한다면은 이 현재 페이지에서 이러한 공통 레이아웃 페이지를 불러오고 있기 때문에라는 겁니다. 그래서 141페이지 레이아웃 여는 방법을 보자면 화면에서 열기라는 부분에서는 우리 이 공통 레이아웃에 해당하는 모듈을 클릭을 했을 때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메인 레이아웃이 불러와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까 여기 쇼핑몰 메인에서 제가 추천 상품을 누를 때는 뭐가 안 뜨죠. 근데 예를 들어서 아우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누르면 이렇게 메인 레이아웃이 불러져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쇼핑몰 메인인 index.html에는 이 메인 레이아웃의 일부분들이 보이고 있는 상태이고 해당 부분을 누를 때 그 부분이 이렇게 따로 창이 띄워져서 보여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는 코드 창에서도 열 수 있는데요. 아까 여기서 제가 열어서 보여드린 메뉴예요. HTML 코드 창에서 레이아웃을 불러오는 코드 옆에 마우스를 또 가져가서 보실 수도 있어요. 요거 볼까요? 쇼핑몰 메인에서 보시면 레이아웃 베이직 main.html 파일 열기라고 뜨죠. 그럼 여기를 누르면 그 main.layout을 열어서 보실 수가 있게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이거네요. 전체 화면에서 열기. 그래서 아까 전에 봤듯이 이 전체 화면에서 레이아웃이라는 부분에 기본 레이아웃을 보시면 여러 가지 이런 레이아웃들을 볼 수가 있고 여기에서 공통 레이아웃을 직접 클릭해서 열어줄 수도 있습니다. 뭐 제일 열기 편한 방법이야. 해당 요소를 클릭해서 여는 게 제일 편하긴 하겠네요. 그죠?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열어보는 방법들 한번 익혀봤어요. 그 다음 저희가 HTML을 좀 들어가기로 했죠? 이 책에는 HTML에 대해서도 그래도 좀 잘 적어 놓은 것 같아서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좀 위주로 보고요. 필요하다면 제가 유인물을 더 드리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자, HTML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인터넷에 뜬 웹페이지들이 다 HTML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HTML에서 사용하는 명령이 태그라고 부르고요. 보통은 이런 꺽쇠 가로로 표시를 합니다. 일반적인 태그는 시작과 끝을 뜻하는 두 개의 쌍으로 이루어져 있고 끝을 표시하는 태그에 슬래시 문자를 붙이게 돼요. 자, 그래서 기본적인 태그를 한번 적어서 확인을 해볼 건데요. 우리가 그냥 여기다가 바로 적기는 좀 그러니까 일단은 메모장을 하나 열게요. 시작에 보조 프로그램의 메모장을 가셔도 되고 검색할 때 메모장을 쳐서 검색하셔도 돼요. 자, 그럼 여기 메모장이 떴고 여기에다가 여기 적혀있는 노란색 박스에 적혀있는 내용을 한번 적어 볼게요.
보통 태그는 얘가 시작이 되는 거고 여기가 끝나는 거예요. 끝날 때 이렇게 슬러시를 넣어서 구분을 해요. 지금 HTML에는 헤드 영역과 바디 영역이 있는데 헤드는 보통 이제 메타 태그를 넣거나 아니면 이제 타이틀에 대한 어떤 정보를 넣거나 이 지금 페이지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는 게 헤드 영역에 들어가고요. 바디가 이제 본문 영역이에요. 그래서 바디를 적고 여기다가 지금 본문 내용 이렇게 적어서 바디를 닫아볼게요. 그 다음에 HTML이 닫아졌으니까 HTML 이렇게 닫은 게 가장 기본적인 HTML 문서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쇼핑몰 메인을 제가 들어가서 봤을 때도 HTML로 이렇게 짜여져 있는 구분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여기서 말고 여기서 봐볼까요? 한번 창 하나 띄워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저희 그 창이잖아요. 여기서 안 보이니까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 좀 열어볼게요. 이게 뭘에 대한 소스거든요. 보시면 DOC 타입해서 HTML 해서 나오고 그 다음 여기 보시면 HTML로 시작했죠. 그리고 보시면 스크립트 뭐 메타 태그들 뭐 이런 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헤드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디 영역이 있고 그 다음 끝나는 그런 구조라는 건데 여기 보시면 스타일 들어가 있죠. 타이틀에서 지금 보이네요. 앨리스 스토리. 그러고 바디 영역이 있었을 건데 네, 바디 영역이 여기 있죠. 그래서 바디 영역에 대한 것도 이렇게 들어있고요. div 끝나고 있을 건데 지금 안 보이네요. 이렇게 보니까 더 복잡해 보인다. 어쨌든 기본적인 요소는 이렇게 구성이 돼요. 자, 이거를 저장을 잠깐만 해볼게요.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또는 저장 눌러주세요. 그리고 잠깐 뭐 바탕화면에다가 저장 한번 해볼 건데요. 파일 이름은 그냥 1이라고 주고 파일 형식은 일단 모든 파일로 맞춘 다음에 파일 이름 1.html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저장해 볼까요? 실제 이렇게 저장하면은 제가 바탕화면에 지금 저장을 했는데 이렇게 웹페이지 형식으로 생겼을 거예요. 아이콘이. 여기를 따닥 눌러보면은 좀 전에 만든 그 창을 열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에러가 이렇게 뜬 게 왜 에러가 떴냐면 한글로 적었기 때문인데요. 요거 이제 한글로 적은 거를 우리가 인식하는 부분이
UCF8이라든지 그런 형식이 있어요. 그걸 적어서 쓰게 된다면 똑바로 이게 글이 나오게 돼요. 이걸 안 적어도 나올 텐데 지금 이게 떴네요. 이걸 이렇게 떴네요. 왜? 자, 일단은 타이틀 부분에 제목을 넣는 부분이라고 뜨고, 그리고 본문 부분에 아까 바디 영역에 적은 게 이렇게 본문 내용이라고 바디 영역에서 뜨죠. 이게 지금 일반적인 HTML의 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보신 그 쇼핑몰도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 예를 지금 여기서는 나타내서 보여준 건데, 실제 화면에서는 이제 변환돼서 내용이 보이겠죠. 자, 기본적으로 HTML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는 태그가 있고 닫는 태그가 있는 이렇게 두 개의 쌍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보통 닫는 태그에는 역슬러시를 붙여서 적게 됩니다. 그렇지만 꼭 태그가 모두 다 이렇게 쌍태그로만 있는 건 아니고요. 단일 태그들도 있어요. 예를 보시면 이미지 src에서 뭐 model.jpg 이렇게 돼 있죠. 이건 뭐냐면 model.jpg 파일에 주소를 넣어서 그 그림이 보이게 하는 명령어 태그거든요. 그리고 br이라는 건 뭐냐면은 줄을 내리는, 즉 엔터와 같은 게 br이에요. 자, 그리고 이미지 태그는 img라고 합니다. 요거는 뭐냐면 화면에 이미지가 나타나도록 해주는 그런 태그가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쓸 때는 이렇게 써요. img src 이미지 주소. 그리고 뒤에다가 alt 해서 적으면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적을 수가 있어요. 자, 요거도 한번 추가로 적어볼까 하는데, 아까 요 웹문서를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연결 프로그램을 메모장을 골라주시면 아까 전처럼 편집할 수 있게 창이 뜰 거예요. 여기다가 바디 영역에 한번 적어볼게요. img src는 자, 그 다음에 여기 원래 내가 알고 있는 이미지 주소를 넣는데요. 어떤 주소를 넣어볼까 한번 보고 있는데, 그냥 예를 들어 벚꽃을 제가 찾아볼게요. 잠깐. 그러면 뭐 이미지들이 여기 있겠죠? 원래는 내가 어떤 정해놓은 이미지가 있다면 그 이미지를 활용하겠지만, 지금은 여기에 있는 이미지 링크만 한번 복사해 와 볼게요. 그리고 여기 src에다가 붙여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링크 주소가 붙여져요. 좀 이렇게 보면 좀 어려울라나? 그럼 이렇게 해보실래요? 바탕화면에다가 그림을 한 개를 넣고 그러고 나서 이걸 한번 써볼게요. 아까 전에 예를 들어서 벚꽃 이미지를 가져오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벚꽃을 검색을 해서 이 벚꽃 이미지를 저장을 할 수가 있죠. 일단은 저장을 하는 걸로 해서 지금 링크 주소를 갖다가 쓰려니까는 굉장히 복잡해 보이니까 그냥 1.jpg라고 해서 저장을 하나 할게요. 그리고 경로는 똑같이 바탕화면에 저장했어요. 그러면 이 이미지 src에서 1.jpg를 적으면은 1.jpg 파일을 이미지를 띄워라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뒤에다가 만약에 alt 해서 예를 들어 벚꽃 이런 식으로 넣게 된다면 요거는 이제 사람들한테 보이는 영역은 아닌데요. 이 이미지를 이제 웹에 이제 크롤러라고 하는 로봇이 검색을 할 때
아, 이 이미지가 벚꽃이구나를 알려주는 그런 구성 요소가 ALT라고 해요. 저장을 한번 해보고 다시 얘를 열어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벚꽃 그림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죠? 익스플로러가 지원이 슬슬 중단돼 가면서 저게 바뀌는 것 같은데 연결 프로그램을 일단 크롬으로 띄워야 되겠네요. 저도. 열어보면은 아까 본문 내용 적었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제가 가져왔던 벚꽃이 이렇게 옆에 들어간 게 보이죠? 그래서 이 바디 영역에다가 이렇게 글을 적거나 그림을 넣을 때 이용할 때 그림을 넣는 게 img src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열어보면은 이렇게 나타나는데 아까 ALT는 적은 내용이 적혀서 보이진 않죠. 다만 그 부분은 이제 크롤러가 검색을 할 때 아, 이게 벚꽃 이미지구나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지금은 제가 1.jpg를 넣어서 이 컴퓨터에 있는 파일이 보여지게 했지만 그렇게 된다면 이 컴퓨터에 파일이 계속해서 있어야 되고 이 HTML이 여기서만 작동이 돼요. 그래서 이 1.jpg 대신에 원래는 주소를 넣어야 된다라는 건데 그 이미지 주소는 보통 이미지 호스팅 사이트에 올려놓은 주소를 활용하게 돼요. 그래서 일단은 간단하게 한번 보고자 하는 부분이라 한번 적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요거 적용해서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요. 혹시 안 되신 분 질문 받을게요. 그런 다음에 이따가는 146페이지에 있는 링크 태그랑 제목 태그, 줄바꿈 문단 태그, 목록 태그 이런 것들을 좀 소개를 할 거예요. 자, 아까 전에 작성했던 이 메모장에 계속해서 작업을 할 건데요. 지금 여기 이미지 src 이 밑에다 하셔도 되고 이 본문 내용 부분을 지우고 적으셔도 돼요. 타이틀에는 여기 제목을 넣는 부분 대신에 여기 책에서는 OIO라고 적었는데요. 그것도 본인 맘대로 하시면 돼요. 이 타이틀 부분은 이 위쪽에 태그에서 창을 열었을 때 타이틀 위치로 뜨는 내용이라서 OIO를 적으시든 본인 뭘 이름을 적으시든 상관이 없어요. 연습이라고 적으시든. 그 다음 이 밑에다가 저는 여기다가 적을게요. A 태그가 하이퍼링크를 거는 거고 href 해서 여기다 하이퍼링크 주소를 적는 거예요. 여기다 http www.owyo.com 이렇게 해서 적었는데 여기를 네이버로 적으시든 본인이 링크로 넘어가고자 하는 주소를 적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OIO라고 제가 적은 이 부분 여기 글자에 감싸서 A 태그를 이렇게 닫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글자가 하이퍼링크가 걸리는 거고요. 이 부분을 누르면 여기 있는 이 사이트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확인하셨다면은 일단 다시 저장 버튼 누르고요. 다시 이 아까 저장한 HTML 문서를 열어보면은 OIO라고 이렇게 글자가 적혔고 그리고 아까 제가 제목 태그를 OIO로 바꿨으니까 여기 OIO라고 적혔죠. 그리고 이 부분을 만약 클릭해서 눌러보면은 그 OIO라는 어떤 사이트로 이렇게 넘어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이분 블로그네요. 네, 어떤 클래스로 넘어가지게 연결해 놓은 것 같아요. 어쨌든 확인해 보았고 만약에 이미지에다가 적용을 해 놓을 수도 있어요. 아까 여기 우리가 글자를 적었지만 이 글자 위치가 만약에 이미지 src 태그가 들어간다면 요거를 잘라서 붙여 볼게요.
만약 이렇게 A 태그 사이로 이미지 src 태그가 들어가 있다면 이 부분의 이미지를 눌렀을 때 이 사이트로 넘어가게 해줄 수가 있죠. 타 사이트 광고하는 것 같아서 그냥 네이버로 넘어가게 해볼게요. 저장하고 다시 한번 제가 웹사이트를 열어보면은 이렇게 그림 위에 마우스를 올려놨을 때 손가락 표시가 뜰 거고요. 클릭해서 눌러보면은 이렇게 네이버 사이트로 들어와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적어서 확인해 보세요. 만약에 이 부분에다 내가 어떤 로고를 넣었다. 그러면은 그 로고를 눌렀을 때 해당 페이지로 넘어가게 연결을 시켜줄 수가 있겠죠? 자, P 태그, BR 태그 둘 다 문단 태그에 해당이 되는데 BR은 엔터를 친 거랑 같아요. 그래서 줄바꿈 태그라고 보시면 되겠고 P 태그는 단락 태그가 돼서 두 줄을 띄어서 문단을 나눠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 1에 적혀 있는 문구를 이 밑에다 또 적어 볼게요. P 태그는 사실 쌍태그이긴 하나 P 태그 하나만 적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일단 이렇게 적고 다시 저장을 한 후에 다시 아까 전에 불러왔던 쇼핑 요 창을 F5번 눌러 새로 고침해 볼게요. 자, 이 밑에 내용 적힌 게 보이실 텐데요. P 태그의 경우는 단락 태그이기 때문에 이렇게 P 태그로 한 단락이 끝나고 나서 약간의 공백이 띄어진 채로 그 다음 단락이 또 시작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보호를 받는다. 이 부분에 제가 BR 태그를 넣어 볼게요. 여기도 제가 BR 태그를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다시 저장을 한 후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BR은 줄을 바로 내리는데 줄을 내리고 간격을 띄우는 역할을 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P 태그는 이렇게 단락이 나눠지게, 그러니까 두 줄을 엔터를 친 역할을 한다면 BR은 그냥 엔터 한 번 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락과 문단만 이렇게 내려주는 그런 태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띄어쓰기를 막 했고 저장을 할게요. 그러고 여기서 다시 F5번 눌러서 활용을 해보면 아까처럼 제가 막 띄어쓴 게 적용이 됐나요? 안 됐죠? 네, 기본적으로 띄어쓰기는 한 칸만 인식이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처럼 여러 칸을 띄어서 표시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nbsp라는 태그를 써요. %nbsp 그리고 세미콜론. 이거를 복사해서 제가 여러 개 넣어볼게요. 자, 그러고 저장을 하고 여기다가 다시 F5번으로 새로 고침해보면 이 사이가 많이 떨어진 거 볼 수 있죠. NBSP가 한 칸 띈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 칸을 띄고 싶을 땐 이렇게 NBSP를 넣어서 띄워주실 수가 있어요. 책에는 지금 보면 안 적혀 있어서 요거만 하나 더 추가로 좀 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목록 태그를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 그냥 이어서 적을게요.
목록을 나타낼 때 쓰는 태그로 보통은 이제 카테고리나 상품 목록, 게시판 목록을 이용할 때 이 태그를 활용해요. 자, 처음에 UL, 그 다음에 여기 띄어쓰기라는 거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앞에 띄어쓰기 한 거예요. 안 띄어도 물론 내용은 나와요. 탑 하고 li. 자, 요거를 내가 자주 나오게 할 거예요. 그러면 범위 잡아서 이 줄도 복사, 붙여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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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니까 한 번 더네. 붙여넣기, 그 다음에 UL을 닫자.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있는 내용만 바꾸면 되죠. 아우터, 팬츠, 드레스, 액세서리 하고 저장하고 여기서 다시 새로 고침해 보면 이런 식으로 목록이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없는 목록을 나타낼 때 이렇게 ULLI라는 걸 쓰게 돼요. 그러면 얘를 하나 더 복사를 해서요. 컨트롤 C 밑에다가 또 붙여넣고 UL 대신에 이제 OL로 바꿔서 보세요. 자, 또 저장을 해보죠. 그 다음에 새로 고침해보면 UL일 때는 여기가 이렇게 동그라미로 나왔다면 OL일 때는 이렇게 순서가 있는 목록 태그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UL과 OL의 차이점 한 번씩 확인해 주세요. 자, DIV라는 게 원래는 박스 모듈인데요. 보통 우리 카페24나 일반적으로 보시면은 거의 모든 쇼핑몰들이 DIV 태그를 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레이아웃을 구성할 때 이런 DIV를 활용해서 모듈 영역을 만드는 태그라고 보시면 되세요. DIV까지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테이블이라는 게 있거든요. 테이블도 일단 하나 더 설명을 드리고 폰트 이런 것도 좀 얘기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부분은 151페이지에는 쇼핑몰의 배너를 노출해라 라는 건데 아까 전에 여기 이미지를 우리가 가져올 때 이미지 src 1.jpg라고 만들었을 때요. 요게 어디 저장을 했었어요? 우리 컴퓨터에. 그쵸? 바탕화면에. 이 1. 지금 HTML이 바탕화면에 있기 때문에 같은 경로에 저장했을 때 얘가 뜨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같은 경로에 계속 둘 수가 없고 컴퓨터는 계속 꺼놓거나 나중에 이제 내가 필요할 때만 키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이미지 태그가 이렇게 컴퓨터에 있는 경로를 따르지 않고요. 이게 이제 절대 주소인데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FTP에다가 업로드를 해서 활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FTP로 이미지를 업로드를 해서 올리게 된다면 우리가 그 이미지의 주소를 가져다가 집어넣으면은 만약에 이미지가 나한테 지금 없더라도 그 이미지 주소가 있는 경로가 떠서 나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FTP를 좀 볼 건데요. 이 FTP는 카페24의 FTP를 활용할 거예요. 카페24의 위쪽에 보시면 FTP라고 보이시죠? 이 부분을 한번 눌러보실까요? 그러면 이렇게 FTP 웹 서비스를 열 수가 있어요. 그리고 FTP로 내가 들어가서 접속을 할 거니까 웹 FTP 접속이라는 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우측 버튼을 누르면 FTP가 새 창으로 실행됩니다 라고 뜨죠. 여기서 웹 FTP 접속을 또 눌러주세요. FTP 접속은 크롬 환경에서는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엣지 브라우저에서 들어가시면 아마 잘 보이실 거라고 보입니다. 이런 플러그인 매니저가 뜨는 경우는 매니저 수동 설치를 한번 해서 설치를 해주시고요. 파일 열기를 해서 설치 절차를 거칠게요. 설치 마법사가 떴고 여기서 다음 눌러서 설치를 하면은 설치 절차가 진행이 됐어요. 다시 웹 FTP 접속을 들어가 보면 또 이렇게 뜨네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창에서만 된다고는 하는데 엣지 브라우저가 지금은 안 되는 것 같고요.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한번 가서 볼까요? 아니면 여기 들어가기가 좀 번거로울 때는요. 요 옆에 보시면 파일 업로더를 활용하셔도 되거든요. 은근히 이게 브라우저들이 가려지는데 요즘 인터넷 익스플로러 쓰지도 않는데 그쵸? 일단 파일 업로더로 갈게요. 이게 이제 그 카페24에 있는 파일들을 저장하는 공간, 그러니까 웹 FTP를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화면과 좀 비슷한 게 152페이지를 참고해 보실래요? 여기 보면은 지금 웹이라고 적혀 있는 이 폴더를 따당 누르면은 그 폴더 안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펼쳐서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내가 만약에 폴더를 따로 만들어서 보관을 하고자 한다면 위쪽에 보시면 add라고 보이죠? 그래서 새 폴더, 하위 폴더 여기 있는데 지금 여기다가 새 폴더를 만들게 되면은 이렇게 새 폴더가 하나가 더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img라고 이름을 주면은 이미지 폴더를 하나 만들었어요. 만약에 웹 안에 하위 폴더를 넣겠다라고 한다면 웹을 선택하고 add에서 하위 폴더를 누르면 이렇게 하위 폴더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제작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웹에 하위 폴더를 아까 만들었는데 여기구나. 이미지 하위 폴더를 이렇게 만든 것에 선택을 해보면 이런 폴더 파일명 적는 란이 있을 거고요. 여기 add 파일즈를 누르시면은 파일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이미지에서 add 파일즈, 저희 추가해 볼 거는 카페24 측 소스에 있는 예제를 보니까 BN1234인데 이 안에는 내용이 없네요. 그죠? 그러면 일단은 저는 요 로고 2 요거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첫 번째 거부터 세 번째 거까지
첫 번째 거 선택하고 Shift 누르면서 세 번째 걸 찍으면 세 개의 레이어가, 세 개의 그림이 선택이 될 거예요. 그러고 열기라면 이렇게. 디자인으로 뜨는데 FTP가 갑자기. 자, Add 파일즈를 들어가서 여기 배너에 있는 지금 SNS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보니까 블로그, 인스타그램 이런 게 있네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업로드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버튼은 버튼 2, 3, 4가 있어야 되는데 4번이 없네요. 그쵸? 일단은 SNS 요거 4개 한번 올려볼게요. 첫 번째 그 로고를 선택하고 첫 번째 이제 JPG 파일을 선택하시고 Shift를 누른 상태로 네 번째 그 JPG 파일을 선택하신 후에 열기를 하면은 여기 4개의 파일이 올라가고요. 이거를 스타트 업로드를 해주시면은 이렇게 업로드가 돼서 그 FAT에 들어가게 되는 걸, FTP에 들어가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넣었다라고 한다면 얘네들은요, 주소를 복사할 수가 있어요. 복사. 그리고 아까 만들었던 이 창에다가 일단 오겠습니다. 4시까지 오겠습니다. 여기다가 img src는 하고 붙여넣기 하고 넣으면은 그게 여기 들어가지겠죠. 자, 다시 아까 창이 호스팅 창이었으니까요. 파일 업로더에 아까 제가 웹에 이미지 올린 거에 보면은 이렇게 그 SNS 012334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주소 복사 있어요. 복사를 누르면 주소가 복사가 됐고,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 쓸 때 이 위치, 만약 여기는 img src는 하고 붙여넣기 이렇게 써보는 거죠. 근데 얘가 보면 3번, 4번이니까 이게 어차피 주소가 똑같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이미지 src 구분을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붙여넣기. 뭐 li 하나 지울게요. 얘는 2번, 얘가 3번, 얘가 4번. 이렇게 이름을 바꾸고 저장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아까 다시 화면에서 F5번 눌러서 새로 고침해보면 이 부분에 아까 그 그림이 그대로 뜨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여긴 글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미지 파일이라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목록이나 어떤 배너의 이미지 파일을 우리가 FTP에 이렇게 집어넣으셔서 가져다가 쓸 수가 있다. 그러면 아까 요거 같은 경우는 경로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절대 주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컴퓨터에 이 자리에 있어야만 열리지만 얘 같은 경우는 보면은 주소가 카페24라는 어떤 공간에 있는 그림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디서 열든 다 열려서 보이겠죠? 그거를 한번 가볍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더 나아가서 보자면 만약 내가 블로그로 진짜 여기를 눌렀을 때 넘어가게 하고 싶다. 그럼 li랑 이미지 src 앞에다가 a 태그를 넣는 거예요. href 하이퍼링크 하고, 만약에 본인 블로그 주소가 있으면은 그냥 전 네이버로 연결해 볼게요. 이 블로그 주소를 적고 이 끝에 요거 li 전에요. a 태그를 닫아 주시면 제가 이거를 다시 새로 다시 저장해서 보여 드릴게요. 그러면 여기를 누를 때 이렇게 눌러보면은 연결되어 있는 하이퍼링크로 열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열려질 때도요, A 태그로 연결할 때 타겟이라는 걸 설정해서
새로운 창으로 띄울 건지 아니면 현재 창이 덮어지게 할 건지 이런 값들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되어 있는 게 전체 그 HTML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제가 여기 블로그를 누르면 네이버로 넘어가게 했는데 창이 지금 이렇게 새로 뜨는 게 아니라 창이 그냥 원래 있는 창이 덮어지죠. 이런 경우 요 A 태그를 적을 때 타겟을 블랭크 해서 만약에 타겟을 새로 띄우겠다 라고 저장을 한다면 얘를 눌렀을 때 이렇게 새 탭으로 따로 창이 뜨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A 태그로 기본적으로 연결된 거는 기본적으로는 셀프라는 명령으로 들어가요. 타겟이. 셀프의 경우는 뭐냐면 현재 페이지에서 바뀌어지는 걸 셀프라고 하고요. 근데 제가 만약 그렇게 하기 싫고 이걸 누르면 블로그가 새로운 창으로 뜨게끔 하고 싶다. 그럴 때 이렇게 타겟 블랭크라는 요소를 적게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인터넷을 들어가시고요. 자료를 받아올 거니까 영진닷컴을 찾아가 볼게요. 자, 네이버로 가서 여기 검색창에다 영진닷컴 적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진닷컴 사이트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사이트가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찾아가 주세요. 영진닷컴 사이트 하단에 보시면 브록 CD 다운로드라는 버튼이 보일 거예요. 자, 이 브록 CD 다운로드를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옆에 요 검색창에 클릭하시고 여기다가 쇼핑몰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쇼핑몰 상세 페이지 디자인 가이드북 계정 증보판이라는 게 보일 거예요. 요거를 브록 CD 다운로드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CD 원점집을 클릭 해서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저장하실 때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알아보기 쉽게 뭐 바탕화면도 좋고 USB도 좋을 것 같은데 알아보기 쉽게 이름을 바꿔주신 후에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여기서 파일 열기를 눌러주시면 창이 떴고 압축 폴더 도구에 있는 압축 풀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압축을 푸는 창이 떠요. 압축 풀기 눌러서 압축을 풀어주세요. 얘는 지금 RGB 깔려 있어서 이렇게 뜬 거예요. 자, 압축이 풀렸고 이제 창 다 닫을게요.
그럼 바탕화면에 쇼핑몰 디자인 가이드 북이라고 제가 이름 줬던 폴더가 있고, 이 안으로 들어가 보면 CD1이라는 폴더가 있고, 그 안에 파트 2, 파트 3, 파트 3에 각각의 예제 파일들이 저장이 되어 있어요. 이따 앞으로 여기 있는 파일을 좀 활용을 할 거라 예제를 먼저 받았고요. 책을 조금 넘겨보겠습니다. 쇼핑몰 상세 페이지 디자인 가이드 북 책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쇼핑몰을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포토샵을 활용해서 디자인을 하는 부분들이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오픈마켓 디자인의 변화에 대처하기, 이 부분에 온라인 시장 변화, 여기를 좀 먼저 볼게요. 우리 옛날에 온라인 시장에 일단 G마켓이나 아니면 옥션의 사이트들은 혹시 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복잡한 형태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보면은 되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걸 본 적이 있으시죠? 온라인 쇼핑몰 자체가 옛날에는 PC에서 주로 사람들이 보았지만 요 근래는 PC랑 모바일 두 군데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 더더군다나 모바일 사용자가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쇼핑몰의 화면이 깔끔해졌다라는 걸 아마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된 이유라고 한다면, 일단 모바일은요, PC 화면에 비해서 창이 되게 작아요.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창 안에서 되게 복잡하게 보이는 것보다 하나의 사진들이 좀 큼지막하게 잘 보일 때 아무래도 집중도가 더 높아지게 되잖아요. 16페이지를 예를 들어서 보시면은 앞에서 지금 보이는 게 이제 모바일로 봤을 때, 그런 다음에 뭐 오른쪽에서 보이는 게 이제 PC로 봤을 때예요. 자, 일단 PC로 볼 때보다 모바일로 볼 때는요, 단거리에서 보기 때문에 집중도는 더 좋아요. 그렇지만 금방 고객이 머무르다가 가버리죠. 그리고 PC로 볼 때는 집중은 좀 떨어지지만 체류 시간이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갖춰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모바일 쇼핑을 하는 부분에 있어 디자인은 고객이 상품을 빨리 파악하고 이동 시간이나 여유 시간에 빠르게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줘야 되다 보니, 첫 번째로 상품 사진이 너무 이제 장황하거나 복잡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필수 요소만 담아서 짤막하게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또한 세 번째로는 상세 페이지의 용량이 크지 않아야 돼요. 옛날에는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때 뭐 가로가 860이면은 세로가 막 3만 픽셀, 뭐 3천 픽셀, 뭐 이렇게 3,000원 짧은 거니까 3만 픽셀 이렇게 갔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길게 상세 페이지들을 만들었다면 요 근래는 그렇게 올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옛날에는 PC에서 화면을 띄우면 됐기 때문에 그 화면이 띄워지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지만, 모바일에서 환경을 띄우게 되면요, 용량이 큰 사진은 사진을 띄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반면에 용량이 작은 사진들은 금방금방 뜨거든요. 그러면 용량이 작게 사진들을 여러 개를 올리는 게 크게 사진을 만드는 것보다 빠르게 속도가 띄워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때 요즘은요, 가로가 860이면 세로는 뭐 예를 들어 2000 또는 뭐 2500 요 정도로 짧게 해서 여러 장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시장에서 살아남는 디자인 트렌드 부분을 보자면, 일단은 레이아웃 부분들이 좀 간단해졌죠. 모바일 기기가 다양해지면서 상세 페이지의 사이즈나 HTML 소스 코드, 플래시, 동영상 사용 여부에 최적화 필요성이 높아지게 됐고요. 그리고 모바일 쇼핑을 방해하는 너무나도 많은 상세 페이지 안에 광고 영역이나 상품 개수를 조절해야 되는 부분이 생겼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상세 페이지의 체류 시간이 증가하게 되면은 구매자들이 거기서 구매 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현상들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셜 커머스가 발달을 했죠. 그래서 구매자들의 구매 패턴이 변화해서 구매자들의 구매 결정이 쉽고 빠르게 변화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레이아웃도 변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넘겨서 18페이지 보시면은 메인 타이틀서부터 좀 장황했던 이런 페이지가 현재 소셜 커머스의 레이아웃을 보시면 확인사항, 메인 이미지, 판매 물품 요약 가격, 그리고 사이즈라든지 전체 통용 정보,
그리고 상품 설명 정보 등으로 간략하게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소셜 커머스랑 차이점이니까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고요. 20페이지의 상세 페이지 제작 단계를 보시면 일단 작업 기간을 최대화해서 줄여주시기 위해서 작업을 진행할 때 하시는 방법은 타사 내용의 벤치마킹이 먼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남들은 어떻게 팔고 있나 먼저 이거를 파악한 후에 남들에게서 없는 어떤 특징을 뽑아서 컨셉을 잡아주셔야겠죠. 그리고 그에 대해 내용을 준비하고 제품 사진을 촬영해서 상세 페이지를 만들고 상품을 등록하는 이런 절차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스텝 2, 3, 4 요게 이제 상세 페이지 작업하는 순서들이니까 참고로 한번 읽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2페이지. 자, 여기는 쇼핑몰 사장님에 대해서 아마 소개를 해놓은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 한번 볼까요? 자, 일단 우리가 상세 페이지를 잘 만들었다 라는 거, 어떠한 상세 페이지를 잘 만들었다고 하냐면요, 단순히 모델이 예쁘고 디자인이 아름다운 페이지가 잘 만든 상세 페이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잘 만든 상세 페이지는 그 상세 페이지를 보면서 고객이 그에 대해서 제품이 어떤 제품일지 궁금증을 유발하고 구매자와 공감을 일으켜서 구매 전환율을 높여주는 페이지, 즉 설득을 시킬 수 있는 페이지가 상세 페이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상세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컨셉이 좀 중요합니다. 그 상세 페이지의 컨셉은 정확한 타겟팅이 된 페이지, 그리고 명확한 주제를 가진 페이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 컨셉의 구체화를 위해서 일단 내가 팔고 있는 상품을 이해하시고 그 상품을 사게 되는 주 고객층을 파악을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그 주 고객층들이 쓸만한 단어를 나열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디자인의 컨셉을 잡고 그 디자인의 컨셉과 비슷한 사이트를 검색해서 참고 자료를 수집해 주실 수가 있겠죠. 자, 그 절차가 24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시인데요. 내가 팔고자 하는 상품이 쌀이라고 한다면 쌀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원산지는 어딘지, 수입 여부랑, 그리고 수입 일자라든지 중량, 포장 이런 고시 정보들을 일단 파악을 하고 주 고객층은 누구한테 팔 건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정주부한테 판다라고 하더라도요, 가정주부가 맞벌이를 하는 가정주부일 수도 있을 거고 좀 다양하게 나눠져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 주 고객층이 가정주부가 아니라 직장인들이다 또는 혼자 사는 1인 가구다 라고 한다면 상품을 만약 쌀이라는 상품을 똑같이 예를 들어 한 20kg짜리를 만들어서 팔면 팔릴까요? 안 팔려요. 예, 그거 언제 다 먹어. 그쵸? 그래서 기본적으로 컨셉을 잡는 거에 따라 달라요. 가정주부라고 한다면 당연히 20kg짜리 그걸 사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주로 이제 요리를 하시고 또 식사 준비를 하시고 이런 분이니까요. 근데 만약 1인 가구라고 한다면요, 요즘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생수병 안에다가 쌀을 넣어가지고 팔아요. 예, 생수병 요 조그만한 병 이제 2리터짜리. 예, 그런 것도 판매가 되거든요. 그 대신에 이제 그 제품을 파는 게 그냥 일반 쌀이라기보다는 약간 프리미엄 등급의 쌀, 이런 것들을 해서 소분해서 그렇게 파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 고객층에 대해서 구매가 되어지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고객층을 파악을 하는 게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 단어 나열 디자인의 컨셉을 이제 잡아 보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 쌀이라고 하면 생각하는 어떤 단어들을 쭉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뭐 들판이다, 밀짚모자다, 허수아비다 이렇게 쭉 나왔네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디자인적인 요소로 글꼴은 어떤 채로 할지, 그리고 변은 무슨 노란색이니까 이걸 포인트 컬러로 쓰겠다라든지 어떤 부분에 디자인을 잡고 어떤 멘트랑 그리고 옹사지는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을 넣어서 만들어서 상품의 컨셉을 잡은 거예요. 자, 이렇게 컨셉화 주제화하는 작업은 끊임없이 데이터를 검색하고 고객의 성향을 파악하고 디자인 트렌드를 따라가려는 노력이 일단 뒷받침이 돼야 되겠죠. 자, 25페이지에서는 상세 페이지 제작할 때 알아두면 유용한 사이트 목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노트라는 곳은요, 실제 사이트의 성격에 따라서 카테고리별로 구분하고 상품 카테고리별로 사이트를 구분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예요.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
여기다 치니까 안 나오네요. 쳐볼게요. 이렇게 적어보면은 그 아이디어 노트라는 사이트를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창이 있었던 게 안 뜹니다. 자, 일단 그럼요. 랭키닷컴이라는 곳은 사이트의 순위를 나타내는 곳이에요. 그래서 카테고리별로 가장 인기도가 높은 쇼핑몰을 찾는 게 랭키닷컴이라고 합니다. 랭키닷컴도 한번 볼게요. 여기는 이제 랭키닷컴 사이트인데 이런 사이트가 있고요. 각각의 이제 사이트 찾기나 카테고리 순위 정보를 눌러보면은 각각 대분류의 순위나 중분류, 소분류, 그리고 사이트에 대한 어떤 순위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대분류 트렌드로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순위 정보는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리고 사이트에 대한 순위 정보를 이렇게 파악해서 보면은 해당 각각 사이트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데보다도 좀 사실 더 많이 쓰여지는 곳은요. 핀터레스트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핀터레스트의 검색을 예를 들어 상세 페이지라고 적어보면은 상세 페이지로 쓰실 만한 어떤 그런 사진들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또는 예를 들어서 뭐 이벤트라든지 아니면 배송이라든지 이런 걸 쳐보면은 배송에 대한 이런 공지 내용 같은 걸 만드실 때 내가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사실 좀 애매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참고하실 만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이트를 좀 활용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배송 말고 상세 페이지 한번 들어가셔서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메뉴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여기서 마음에 드는 것들은 스크랩을 해서 저장해 두셨다가 나중에 내가 만들 때 참고를 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한번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7페이지에 있는 내용에서는 유료 이미지 사이트랑 뭐 잡지나 다양한 매체를 스크랩해라 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디자인을 할 때 디자인을 완전히 창조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 보통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다른 어떤 사이트의 어떤 내용들을 참고를 해서 이 디자인에서 괜찮은 점을 우리가 추려내고 해서 제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조사가 되어 있는 게 있어야겠죠. 그게 간단하게 말하면 매체 스크랩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 경쟁사의 어떤 매체들을 들어가 보시고 좀 여기서 좀 잘 만들었다 싶은 상세 페이지는 캡처를 해놓는 그런 작업을 해놓게 된다면 나중에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때 보다 좀 세련된 상세 페이지를 제작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소스 자료 모음이라는 거에는 상세 페이지를 이제 제작하실 때 주로 쓰는 글꼴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작하는 틀, 포토샵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소스 자료들은요, 실제 내가 만약에 글꼴을 쓰다가 다른 컴퓨터에서 작업할 때 해당 글꼴이 그 컴퓨터에 깔려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기본 글꼴로 바뀌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작업할 때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내가 자주 쓰는 어떤 글꼴들은요, USB에 저장을 해놓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러면 일단은 이 컴퓨터에 설치해서 쓰다가도 다른 컴퓨터에서 작업을 하게 될 때, 또는 예를 들어 뭐 상대방, 예를 들어 뭐 직원한테 넘겨줄 수도 있고 만약 거래처한테 넘겨주는 어떤 경우일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만약에 폰트가 같이 있다면 폰트를 같이 보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스 자료도 이렇게 모아놓고 이용을 하신다면 어느 환경에서도 내가 작업할 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서 소스를 이렇게 모아두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경쟁사 벤치마킹이 필요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이제 판매를 미리 하고 있는 그런 경쟁사를 확인해 보시고 거기서는 어떠한 순서로 상품을 올렸는지를 보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상품을 올렸을 때 메인에다가 비주얼 이미지를 넣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세부 기능을 설명했고 기능 설명했고 이런 내용들 있죠. 그런 것들을 상세 페이지를 이렇게 벤치마킹해서 분석을 해보신다면 일단 내가 상품을 올릴 때도 좀 더 세련되게도 그럴 거고 고객의 어떤 구매 의사를 끌어오는데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내용 정리랑 참고 이미지 관리를 해두는 게 좋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일단 여기 상세 페이지 제작 비밀 노트랑 디자인 작업 시의 유의사항 부분은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계시면 자, 이따가는 포토샵 기초 다루기 부분을 좀 들어갈 거거든요.